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학과 김보련입니다. 대한재활학회 장애인의 날 기념 비대면 건강강좌에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심혈관 질환 환자의 심장재활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이제 인구 10만 명당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별 추이를 보면 2007년만 해도 이제 심혈관 질환이 암과 뇌혈관 질환에 이어 질병사인 3위를 차지하였는데 2014년 이후부터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질병사인 2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연령별 5대 사망 원인 사망률에서도 60세 이상에서는 이제 심혈관 질환이 질병사인 2위인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10대 이상의 전 연령대에서 심혈관 질환이 5대 사망 원인의 하나가 될 정도로 젊은 연령층에서도 이제 점차적으로 심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 질병에 따른 이제 질병 부담이 매우 큰 질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은 이제 질병으로 인한 사망률뿐 아니라 재발 및 합병증에 의한 사망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이제 운동 능력과 삶의 질을 매우 저하시키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치료 기술의 발달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심혈관 질환을 비롯한 위험 인자들에 대한 관리가 꾸준히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직후부터 이제 적극적인 심장 재활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심장재활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심장재활을 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 그리고 심장재활이 필요한 질환은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며 운동을 중단해야 될 시점은 언제인지, 그리고 심장재활은 안전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장재활 치료는 어떻게 받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재활은 이제 다양한 심장질환의 이제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직후부터 심폐운동 능력 향상을 위한 이제 개별화된 운동치료 및 위험인자 관리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재활을 시행하는 데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어 있고요. 재활학과 의사뿐 아니라 심장재활 전문 물리치료사, 심장재활 전문 간호사, 영양사 등이 함께 이제 하는 다학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크게 교육, 그리고 평가, 치료, 그리고 추적 관찰로 나누어 구성되게 되겠고요. 먼저 심장재활에 대한 교육은 이제 위험 인자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심장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가장 중요한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와 이제 그 외에 근력 및 다양한 기능 평가를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로는 이제 개인별 맞춤형 운동 처방 및 모니터링 치료가 시행되게 되겠고, 끝으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서 외래에서의 추적 경과 관찰이 있겠습니다. 심장재활을 하면 유산소 운동 능력이 향상되기 때문에 심장재활을 시행하기 이전보다 이제 힘든 일을 할 수 있게 되며 쉽게 피로하지 않게 되는 게 가장 큰 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능력이 개선되어 이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상 지질 혈증의 경우 이제 혈중 지질을 개선시키게 되고 이제 비만의 경우 체지방률이 감소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제 혈당이 개선되게 되며 이제 고혈압 환자의 경우 혈압을 낮춰줌으로써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들의 상태를 이제 개선시키게 됩니다. 또한 이제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고 불안, 우울 및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무엇보다 심장재활은 운동 능력과 이제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제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재발률을 15에서 20% 정도 감소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관련된 유병률과 사망률을 최소 25에서 4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심장재활이 이제 필요한 질환은 굉장히 다양하게 되겠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이제 불안전성 협심증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환자, 그리고 다양한 심장 수술을 받은 환자, 그리고 심부전 환자, 그리고 다양한 이제 심박동기나 삽입형 제세동기 등의 이제 삽입 수술을 받은 환자, 그리고 부정맥 환자, 그리고 말초동맥 질환 환자, 그리고 이상지질혈증과 고혈압, 당뇨, 비만 등 이제 심혈관 질환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지만 이제 적절한 수준의 운동이 이제 부족한 환자들이 다 심장재활이 필요하겠습니다.
심장재활은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급성기 제1기 심장재활은 주로 입원 환자 대상이 되겠습니다. 심장재활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을 해드리고 이제 운동 능력 평가를 간단히 시행하며 입원 상태에서 이제 저강도 심장재활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이후 퇴원 후 회복기는 제2기 심장재활로 퇴원 후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환자가 외래에 오게 되면 운동부하 검사를 시행하고 이제 심전도 모니터링 하에 통원 재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저희가 교육시켜 드리면 이제 과정 기반 재활 운동을 하게 되고 외래에서 위험 환자 관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유지기 제3기 심장재활은 안정권에 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제 이러한 그 회복기 심장재활을 무사히 잘 마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위험 인자를 관리하고 지속적인 심장재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관리해 드립니다. 급성기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중환자실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4시간 이제 생체 징후가 안정될 때까지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게 되고 이후 이제 안정된 이후에는 깊이 호흡하기와 점진적으로 침상에 앉는 훈련부터 시행합니다. 일반 병실로 오게 되면 스스로 움직이는 스트레칭 운동을 하고 침상 주변부터 시작해서 병실 내 복도에서 천천히 걷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5에서 10분 정도로 걷기 시작하지만 점차적으로 보행하는 횟수와 시간을 늘리도록 하고 지구력이 어느 정도 호전되면은 계단 보행까지 시도하고 퇴원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에는 이제 보호자와 함께 이제 보행 훈련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활학과 협진을 통해서 이제 심장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재활학과 내에 이제 심장호흡 재활실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하에 이제 저강도 심장재활 훈련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퇴원 전에 신체 기능을 평가하고 이제 환자인 보호자분 교육을 시행하게 됩니다. 사진들은 이제 원격 심전도 모니터링 하에 이제 심장재활 전문 치료사와 함께 이제 저강도 심장재활 치료를 하는 모습이 되겠는데 왼쪽 그림은 이제 이런 모니터링 하에 이제 리컨벤트 에르고미터라는 이제 좀 운동 능력이 좀 다소 낮은 환자들 대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운동기구로 운동을 하게 되겠고 오른쪽은 레그컬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하지 근력 강화 운동 기구를 통해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을 시행하게 됩니다. 회복기 심장재활 프로그램은 이제 퇴원 이후 이제 1에서 2주 정도가 지난 이후에 재활학과 외래로 환자가 방문하게 되는데 이때 식이, 흡연, 음주, 활동량, 그리고 일상생활 기능, 삶의 질을 포함한 여러 설문지 평가를 시행함과 동시에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와 이제 6분 보행 검사, 악력 검사 등 다양한 이제 기능 평가를 시행해서 개별화된 맞춤 운동 처방을 하게 됩니다.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는 현재 나의 심장과 나의 몸 상태로 어느 정도 운동할 수 있는지 또 실제적으로 이제 유산소 운동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운동 중에 혈압과 심박수, 심전도, 이제 호흡량 등 이제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 반응들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최대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 능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개인의 심폐기능에 맞게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을 처방합니다. 그리고 8에서 12주의 이제 통원 심장재활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이제 2에서 3개월 간격으로 평가를 해서 일상생활 및 직장 그리고 스포츠 활동으로의 복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6분 보행 검사는 이제 정해진 트랙을 따라서 걷는 검사로서 이제 6분 동안 얼마나 많이 걸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6분 보행 검사는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이제 폐질환, 뇌혈관 질환, 관절 질환, 그리고 심장 질환 환자들에게서 이제 심폐지구력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평가들을 종합해서 이제 개별화된 운동 처방과 위험도를 평가하는 자료를 삼게 됩니다. 운동부하 검사에서 얻어진 여러 결과들과 환자의 이제 심혈관 질환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서 운동에 따른 위험군 분류를 하게 되고 이제 이에 따라 권장되는 운동 심박수와 권장되는 운동 매트값을 통한 이제 운동 강도를 이제 처방하게 됩니다. 최대 산소 소모량은 이제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에서 이제 강도가 2단계 이상 증가해도 산소 소모량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때의 값으로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최대 유산소 운동 능력이나 심폐지구력을 판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나이 및 성별에 따른 최대 산소 소모량이 이제 표를 보시면은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처음 평가했을 때 환자가 어느 정도에 이제 속하게 되는지를 이제 기록하게 되고, 추후 이제 추적 검사를 통해서 얼마나 향상되는지를 이제 관찰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작업 능력, 에너지 대사량이라고 해서 매트 값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의 결과로 이제 이 매트 값을 알게 되고, 이때 이제 가능한 일상생활 동작과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권장을 해드립니다. 심박수는 이제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의 결과에서 이제 저희가 운동 강도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삼는 지표입니다. 이제 적절한 운동 강도는 이제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에서 측정된 본인의 최대 심박수를 기준으로 이제 운동 시 심전도, 혈압, 심박수, 그리고 흉통, 그리고 심장 기능, 그 최대 운동 능력,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서 위험군, 이제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인지를 이제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심박수 측정하는 법으로 측정하셔도 되고, 이제 운동 중에 이러한 심박수를 주기적으로 측정하기가 힘들 때에는 편리하게 최근에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이제 스마트 밴드나 스마트워치 등을 이용해서 손쉽게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심박수를 측정하기가 힘들 때에는 운동 장악 지수와 흉통 척도를 기준으로 이제 운동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적절한 운동 자각 지수는 13으로 약간 힘들다는 것인데, 이것은 약간 숨이 차고 땀은 나지만 옆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흉통 척도는 2+로 이제 보통이고 약간 괴롭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이제 심장재활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심장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이제 유산소 운동을 통해 이제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고 여러 이제 심장질환의 위험 인자들을 잘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준비 운동, 본 운동, 마무리 운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을 꼭 하도록 저희가 교육해 드립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셔도 되고,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셔도 됩니다. 다음에 이제 본 운동은 한 20분에서 60분까지 점진적으로 늘려서 시행을 하게 되고, 저희가 처방해 드리는 운동 강도에 따라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주로 유산소 운동이 되겠고, 최소 유산소 운동의 효과는 10분 정도는 연속적으로 시행해야지 이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 10분을 하루 중에 여러 번 나누어서 시행할 것을 이제 권고드립니다. 빈도는 가능하면 매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력 운동은 이제 심장 질환이 있는 환자들도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시는 것이 이제 근력과 근지구를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이제 유산소 운동과 점진적인 근력 강화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2에서 4주간 유산소 운동을 먼저 시행한 이후 이제 저항 운동을 근력 운동을 시행하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맨손 운동이나 이제 아령, 탄성 밴드를 사용한 운동을 먼저 시행을 하고, 이후 근력 운동 기구를 사용할 때는 이제 근피로감이 들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10에서 15번 정도 이제 반복 가능한 무게를 한 세트로 해서 이제 각 세트 사이에 1, 2분 정도 쉬고 이제 2, 3세트를 반복하면 되겠습니다. 저희 외래에서 배부해드리는 그 수첩에 여러 이제 맨손 운동에 대한 그 사진들도 다 나와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도는 일주일에 2~3번 정도 시행하면 되겠고, 만약 개용술을 받은 환자일 경우에는 이제 최대 12주간 이제 이 부위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4.5kg 이상의 무리한 상지 운동을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통원이는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제 심장호흡재활실에서 이제 통원재활 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통원재활 치료는 보통 주 3회 한 번에 이제 1시간씩 해서 이제 8에서 12주 동안 병원에서 심장재활 전문 치료사와 원격 심전도 이제 감시하에 심박수에 맞추어 안전하게 운동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주지가 병원에서 너무 멀거나 이제 기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통원재활 치료와 가정기반 재활 치료를 병행해서 시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이제 저위험군 환자분들은 이제 가정기반 재활 치료만을 시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제 가정기반 재활 운동을 시행할 때에는 저희가 이런 운동 책자를 배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한 자가 운동 방법을 교육시켜드리고, 다음 외래 내원시까지 이제 규칙적으로 이제 운동 일기를 작성해서 가지고 오실 것을 이제 권유드립니다.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시점은 이제 쪼이는 듯한 어떤 심한 가슴 통증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통증이 이제 좌측 어깨나 목, 턱 아래까지 퍼져나가며 심해질 때, 그리고 약간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아니면 심하게 피로하거나 숨이 많이 찰 때, 그리고 식은땀이 날 때, 이제 심장이 약간 불규칙하게 뛰고 가슴이 두근거릴 때, 이제 속이 메스껍거나 토할 것 같을 때, 그리고 운동 시 이제 오히려 혈압이나 심박수가 내려가는 경우, 그리고 연령에서의 최대 예측 가능한 최대 심박수보다 심박수가 상승할 때 등이 이제 운동을 중단해야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심장 재활은 다양한 이제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제 심장마비의 발생률은 10만 운동시간당 한 건, 이제 심근경색증의 발생률은 30만 운동시간당 한 건, 그리고 사망률은 30에서 70만 운동시간당 이제 0에서 1건으로 굉장히 드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연구 결과에서도 이제 심장 재활 운동을 시행하는 동안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정지 및 사망 등의 심각한 사고는 이제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병원에서 이제 심장 재활 전문 의료진과 이제 모니터링 하에 시행되는 심장 재활 프로그램은 매우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심장 재활 치료는 입원 중에 이제 가벼운 강도로 이제 퇴원할 때까지 며칠간 이제 운동 치료를 받은 다음에 퇴원 후 재활학과 외래로 오셔서 이제 정식으로 심폐기능 운동부하 검사를 하고 이제 검사 결과에 맞춰 적절한 운동 강도로 심장 재활 치료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후 약 1년간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외래 진료도 하고 이제 심폐 운동 추적 검사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기능이 향상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재활학과 심장재활치료실은 이제 심혈관 환자분의 빠른 회복을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